안녕하십니까, 뉴스핌 한태봉 전문기자입니다. 오늘은 비트코인 10편 비트코인 현물 ETF 진짜 승인될까? 필승 투자 전략은? 이런 주제로 한번 진행을 해보겠는데요. 비트코인 현물 ETF 이슈는 그레이스케일의 소송에서 촉발이 됐죠. 그레이스케일은 뭐 하는 회사일까요? 미국 최초의 금융상품인 비트코인 신탁을 개발한 회사입니다. 비트코인 신탁 펀드의 보유량은 무려 비트코인 약 64만 개를 보유하고 있는데요. 비트코인 총 물량의 무려 3.1%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사실 현존하는 펀드 중에서 비트코인을 가장 많이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2019년에 그레이스케일은 비트코인 TV 광고도 진행을 했는데요. 왜 금에 투자했나요? 과거에 살고 있나요? 비트코인의 미래입니다. 뭐 이런 류의 TV 광고가 벌써 4년 전이죠. 2019년에 시행이 됐었습니다. 비트코인 신탁 펀드는 근데 문제가 있습니다. 가장 큰 문제는요, 연간 2%에 달하는 높은 수수료율이죠. 사실 정상적인 어떤 현물 ETF들의 연간 수수료는 0.5%를 넘지 않는데 굉장히 좀 비싼 편이고요. 특히나 가장 문제가 되는 이슈는 환매 제한입니다. 이게 진짜 심각한 문제인데요. 이것 때문에 인기가 폭락하고 있어요. 그래서 뭐 얼마 전까지만 해도, 지금은 많이 이제 괴리율이 좁혀지긴 했지만 뭐 몇 개월 전만 해도요, 그레이스케일의 비트코인 신탁 펀드와 실제 비트코인 현물 가격 간의 괴리율이 무려 40%까지 벌어진 적도 있습니다. 다 환매 제한 때문에 벌어진 일이거든요. 그래서 결국 그레이스케일은요, 현물 ETF로 전환하기로 결단을 내리고 현물 ETF 전환 신청을 하죠. 근데 그 미국 증권거래위원회를 이끄는 그 게리 겐슬러 위원장은 암호화폐에 굉장히 부정적인 그런 스타일이죠. 그래서 이쪽의 반응은 비트코인 현물 ETF 신청을 반려해버립니다. 반려 이유는요, 비트코인 현물 시장 규제가 없고 시장 조작이 우려된다는 게 반려 사유였죠. 그래서 이후에 소송이 진행되게 되는데요, SEC가 거의 소송에 패소를 하게 되죠. 그래서 드디어 현물 ETF가 상장이 되냐에 대한 논란이 있는 상황인데요, 그레이스케일이 이 반려 이후에 즉각 소송전에 돌입을 했는데 2023년 8월에 1심 예비 판결이 나왔는데, 이때 판사가 아니 이미 비트코인 선물 ETF는 상장이 돼 있는데 왜 현물은 안 되냐, 이게 좀 말이 안 되지 않냐, 이렇게 판단을 하면서 SEC의 상장 신청을 재심사라고 판결을 내리게 됩니다. 여기서 이제 근데 의외의 결과가 나오는데요, SEC가 되게 의외의 결정을 해요. 항소를 포기해버립니다. 그래서 두 달 뒤에 2023년 10월에 SEC 반려 철회 이제 최종 판결이 나온 거죠. SEC는 반려를 철회하고 다시 심사를 해라, 이런 확정 판결이 나오게 됩니다. 그럼 이제 SEC가 현물 ETF를 승인해 주려는 거냐, 이런 시장의 관측들이 계속 나오고 있는 건데요, 시장은 지금 현물 ETF 승인에 대한 기대감이 폭발하고 있죠. 게다가 여기서 세계 최대 운용사인 블랙록까지 등장을 하게 됩니다. 블랙록이 현물 ETF 승인을 딱 신청을 한 거죠. 근데 블랙록의 과거 전적을 살펴보면 신청한 ETF 576건 중에 단 한 건을 빼고 승인이 됐기 때문에 블랙록도 뭔가 믿는 게 있는 게 아니냐, 뭔가 블랙록이 준비를 단단히 해서 신청을 한 게 아니냐, 그래서 승인 가능성이 높아지는 게 아니냐, 이런 전망이 나오고 있고요. 그리고 2023년 10월 16일에 블랙록 ETF가 승인됐다는 오보가 나오게 됩니다. 이 오보가 나오고 나서 10분 만에 거의 비트코인이 10% 가까이 폭등을 하는 해프닝도 발생을 하면서 점점 이제 이 기대감이 커지고 있고, 미국 증권예탁결제원에도 이 블랙록 ETF에 대한 티커 등록이 되고 있어서 뭔가 이 승인이 착착 진행되는 게 아닌가, 이런 시장의 판단이 대세인 상황이고요. 그래서 SEC 비트코인 현물 ETF 심사 기한을 살펴보면요, 지금 승소 판결을 받은 그레이스케일의 비트코인 트러스트는 재심의를 받아야 되는데 요건 일정이 좀 정확하게 확정이 안 된 상태지만, 블랙록의 그 iShares보다 훨씬 빠르게 아크21 쉐어즈 비트코인 ETF의 최종 심사 기한이 2024년 1월 10일이거든요. 그래서 시장의 전망은 2024년 1월 이내에 이 ETF 승인 결판이 나는 게 아니냐, 이렇게 좀 전망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선물 ETF는 이미 상장이 돼 있는데 그럼 현물 ETF 상장이 그렇게 중요하냐에 대해서 의구심이 들 수 있는데요, 그리고 또 재밌는 건요, 현물 ETF가 지금 없는 것도 아니에요. 엄밀히 따져보자면 비트코인 현물 ETF는 사실 이미 있습니다. 캐나다에는 퍼퍼스 비트코인 ETF가 있고요, 유럽에는 자코비 FT 월셔 비트코인 ETF, 이 두 개가 다 현물 ETF인데 이게 이제 인기가 없는 게, 첫 번째는 권위가 약한 감독기관이 승인을 했고, 사실 금융 중심지인 미국이 아니라 캐나다나 유럽은 조금 이제 금융 쪽에서 약간 변방이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조금 무관심이 있는 거죠. 현물 ETF가 이미 나오긴 했지만 결국은 세계의 금융 중심은 미국이기 때문에 미국에 대해 상장이 돼야 세계가 인정을 하고, 미국에 상장이 돼야 투자 자금이 움직이는 거죠. 그리고 SEC의 권위가 막강하기 때문에 여기서 인정을 받아야 된다, 이런 시장의 논리가 있는 거고요. 미국에 이미 선물 ETF는 많이 상장이 돼 있습니다. 근데 이 선물 ETF는 치명적인 약점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롤오버 비용이거든요. 근월물 계약을 할 때마다 보통 3개월 단위로 이제 그 선물은 이제 롤오버를 해야 되는 경우가 많은데, 근월물 계약 갈아탈 때 어떤 변동성이 큰 경우에 롤오버 비용이 급증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이게 결국 다 수수료로 녹아서 이 수익률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기관 투자자들은 이런 수수료에 예민하거든요. 그래서 선물 ETF보다 비용이 훨씬 저렴한 현물 ETF에 대한 기대가 큰 거죠. 그렇다면 비트코인 선물 ETF 규모는 어떻게 될까요?
사실 가장 규모가 큰 게 프로시어즈 비트코인 스트래티지 ETF인데요. 이게 2023년 10월 말 기준으로 대략 1조 5,700억 원 정도에 불과하니까 비트코인 현물 ETF 900조 원이랑 비교하면 선물 시장 규모는 뭐 0.2% 정도? 거의 미미한 편이죠. 아직은 작은 편인데요. 그래서 미국의 현물 ETF 상장은 시장이 강력히 요구를 하는 부분이고요. 저렴한 비용으로 거래를 할 수 있는 현물 ETF가 필요하다. 그래서 미국의 이제 비트코인 현물 ETF 상장 요구가 되게 거세지고 있는데 이게 이제 시장의 엄중한 요구죠. SEC는 지금 상당히 이제 고민에 빠져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결론적으로는요, 비트코인 현물 ETF 상장 가능성 그 어느 때보다도 높아졌다. 이렇게 판단할 수 있을 것 같고요. SEC가 이런 시장의 엄중한 요구를 계속 외면하기는 어려워 보인다. 그래서 시장의 추정 또는 시장의 기대는 2024년 1월쯤에는 현물 ETF 상장이 되는 게 아니냐. 이런 기대감이 굉장히 증폭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그렇다면은 비트코인 현물 ETF가 상장이 되면 도대체 기관 투자 자금은 얼마나 유입이 될 것 같냐 분석을 해봐야 되는데, 비트코인을 일단 보유하고 있는 상위 5개의 미국 상장 기업들 한번 보면요, 이 중에서 압도적으로 비트코인 현물을 가장 많이 가지고 있는 기업은 마이크로 스트래티지라는 기업으로 무려 0.75%를 가지고 있죠. 여기 보면 이제 눈에 띄는 기업이 마이크로 스트래티지가 이제 가장 많이 가지고 있으니까 눈에 띄는데, 4위인 테슬라도 눈에 띄고요, 10위인 넥슨도 지금 눈에 띕니다. 근데 많이 가져봐야 1%도 안 되는 적은 물량이죠. 근데 이 CEO, 마이크로 스트래티지의 CEO 마이클 세일러의 문제점은요, 비트코인을 워낙 좋아하다 보니까 이 회사의 현금성 자산을 모두 비트코인에 올인을 해버린 상태입니다. 거기다 대출까지 엄청 받았거든요. 뭐 전환사채 발행해서 사고 막 그런 상태라 비트코인의 가격이 굉장히 안 좋았던 2022년 8월에 비트코인 가격이 폭락하면서 이제 회사도 적자 막 나고 이제 위기에 처하다 보니까 결국 CEO에서 사임을 하게 되죠. 그래서 비트코인에 너무 올인하는 전략은 위험할 수 있다는 교훈을 준 그런 사람이고요. 또 일본에 상장되어 있는 넥슨이 비트코인을 보유하고 있는 것도 좀 특이한 점인데요. 넥슨이 지금 가지고 있는 비트코인 평가 금액은 약 700억 원 정도 됩니다. 근데 재밌는 게 넥슨의 평균 매수 단가가 무려 6,500만 원 정도 되거든요. 그래서 지금 투자자들이 비트코인을 매수해도 넥슨보다는 훨씬 싸게 사는 꼴입니다. 어쨌든 이런 흥미로운 부분들이 있었고요. 그 외에 그 미국에 상장된 상장사 외에 비트코인을 많이 가지고 있는 상위 5개 기관을 따져보면요, 맨 앞에서 설명했던 그레이스케일의 비트코인 신탁이 3%로 압도적인 1위를 차지하고 있고, 굉장히 의외로 미국 정부가 비트코인을 거의 1% 가지고 있거든요. 이건 미국 정부가 비트코인에 투자한 건 아니고요, 범죄자들에게 압수한 물량이 거의 이 정도가 되는 겁니다. 3위는 파사나 마운트곡스 거래소고, 뭐 4위 중국 정부 뭐 이런 순서대로 가지고 있고요. 근데 이게 정리를 해보면 결국 기관 종류별로 비트코인 보유 현황 정리를 해보면 ETF 및 신탁이 한 3.9% 가지고 있고, 정부가 한 2%, 민간기업이 2%, 공공기관이 1% 합쳐서 9% 정도를 기관 투자가 가지고 있는 건데, 이게 빅테크 주식들이랑 비교했을 때 상당히 적은 물량인 거죠. 빅테크 주식의 기관 투자자 비율은 최소 30% 넘는 경우가 흔합니다. 근데 비트코인은 고작 9%이기 때문에 굉장히 적죠. 그래서 추가로 이게 ETF가 나오면 20% 정도의 추가 자금 유입 여력은 있는 게 아니냐. 왜냐하면은 세계 1등 주식 애플만 해도요, 워런 버핏이 이끄는 버크셔 해서웨이가 가지고 있는 물량이 거의 6%예요. 그렇게 봤을 때 비트코인의 기관 투자 물량은 너무 작고, 그거는 뭐 비트코인 사기가 불편한 부분, 그다음 보안성, 뭐 이런 보관의 문제, 이런 것들 때문에 ETF가 나오는 순간 기관들이 굉장히 편안하게 투자할 수 있기 때문에 기관들이 집중적으로 비트코인을 매집할 수가 있다, 상장이 되면. 이런 전망이 가능하고요. 그래서 자금 유입 예상 규모를 보면요, 비트코인 시가총액이 지금 한 900조 원 정도 하니까 여기서 20%면 약 200조 원 정도가 중장기적으로 유입 가능한 자금이 아니냐. 그래서 30% 정도 기관 투자자 비중 가져갔을 때 이 정도가 되기 때문에, 그리고 기관 투자자나 개인들이 그 자산의 3%만 비트코인 편입을 해도 상당히 막대한 규모가 될 수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전망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미 기관 투자자들이 움직이고 있죠. 블랙록이 이미 비트코인 현물을 매수하고 있던 루머도 있는데 이건 아직 정확히 확인된 루머는 아니고요. 근데 기관 투자자들의 선물 ETF 거래는 확실히 늘어나고 있습니다. 비트코인 현물 상장에 대비해서 일단 뭐 수수료가 비싼 선물이라도 미리 편입을 하는 기관 투자자들이 늘고 있어서 거래량이 좀 늘어나고 있고요. 어떤 비트코인 현물에 대한 편입 제약이 없는 일부 헤지펀드들은 이미 선침해를 진행하고 있다, 이렇게 판단되어지고요. 결론적으로 비트코인 현물 ETF가 승인됐을 때는 기관 투자자 수요가 폭발적으로 늘어날 것이 기대된다, 이렇게 결론 내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렇다면 한국 기관 투자자와 개인 투자자가 주의할 점이 있는데요, 이걸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한국 기관 투자자가 주의할 점은 2023년에 거의 3배 가까이 상승해서 지금 떨어진 엔비디아가 없었다면 어떤 포트폴리오 수익률 관점에서 상당히 낭패를 볼 수 있었던 거죠. 마찬가지로 내년 2024년에는요 3배 상승할 수도 있는 비트코인이 포트폴리오에 없다. 그렇다면은 뭔가 수익률 방어에 약간 어려움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포트폴리오에 비트코인 편입을 준비해야 될 수가 있다, 한국 기관 투자자도. 근데 한국 기관 투자자들의 문제점은 대부분의 펀드는 약간 현물 ETF가 상장이 돼도 아마 편입이 안 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약간이 없어서 약간은 수정할 필요가 있을 것 같고, 약간 선제적으로 움직일 때가 되지 않았나,
만약에 이 타이밍을 놓치면 엄청난 수익을 놓칠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미국에 상장된 선물 ETF 이런 것들을 지금 선침해하는 전략도 필요할 수 있다. 수익률 측면에서는 이런 관측이 좀 가능하고요. 2024년에서 비트코인이 포트에 없다면은 이게 비트코인이 게임 체인저가 될 수 있는데 수익률 측면에서 조금 우려가 될 수 있기 때문에 뭐 좀 포트에 넣는 걸 뭐 고려해야 된다. 이렇게 결론 내릴 수 있고, 한국 개인 투자자가 주의할 점이 있죠. 한국 개인 투자자는 비트코인 ETF를 살 이유가 전혀 없어요. 지금은 상장이 되더라도. 왜냐하면은 2024년 말까지 비트코인을 현물로 투자했을 때 세금이 빵원입니다. 근데 굳이 미국에 상장된 비트코인 ETF 사봐야 세금 22%를 내야 되기 때문에 한국 투자자 입장에서는 비트코인 현물을 투자하는 게 무조건 유리합니다. 하지만 2025년부터 비트코인에 한국에서도 과세가 된다면 2025년 이후에는 ETF로 투자하는 게 뭐 보관이나 보안상 측면에서 조금 더 좋은 선택일 수 있는 거죠. 이런 주의점이 있고요. 금융감독원이나 이런 규제기관은 미국에서 비트코인 현물 ETF를 승인해준 다음에야 움직일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한국이 뭐 올해나 내년에 당장 비트코인 ETF가 나올 가능성은 거의 제로라고 보면 될 것 같고요. 미국이 이제 승인을 해주고 이런 여러 가지 다른 나라 국가들의 움직임을 본 다음 천천히 움직일 가능성이 높다. 근데 만약 한국에서도 언젠가는 승인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미국이 승인을 해준다면 그때는 퇴직연금 계좌나 연금 계좌에서도 비트코인 ETF를 편입할 수 있기 때문에 수요가 높아질 가능성은 있다. 중장기적으로. 이렇게 분석이 되고요. 만약에 2024년 1월에 모두가 기대하고 있는 비트코인 승인이 거절됐을 때는 일시적으로 폭락할 수 있겠죠, 비트코인이. 하지만 다행히도 그 폭락폭이 제한될 수가 있는 게요, 2024년 4월에 네 번째 반감기가 오기 때문에 비트코인 승인이 거절되더라도 하락폭이 그렇게 크지 않을 수 있다. 심리적 방어가 가능할 수 있다. 반감기 영향으로. 그렇게 좀 분석이 됩니다. 결론적으로 비트코인 수급은 지금 가면 갈수록 매도 물량은 줄어들고 매수 물량은 늘어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비트코인에 좀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 이렇게 좀 결론 내릴 수 있을 것 같고요. 다음 비트코인 11편에서는요, 전쟁이 났을 때 비트코인 오를까? 이런 주제를 좀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투자에 대한 최종 판단과 그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감사합니다.